아이들이 이 문제 보면은 제일 처음 하는 말이요. 선생님, 이 문제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왜 풀 수 없는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문제는 오류가 있어요. 이게 몇 월 달인지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무슨 요일인지 구해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는요, 몇 월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가 며칠인지 그게 포인트예요. 몇 월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 항상 앞에서 접해오던 문제에서는 뭐 7월이면 7월, 4월이면 4월 이렇게 명확히 몇 월인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런 유형은요, 몇 월인지 나와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월요일이 며칠인지도 나와 있지 않아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합친 날짜가 18이라고 이렇게 뭔가 뭉뚱그려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문제 보면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전혀 손을 못 댑니다. 사실은 아이 혼자 이 문제를 풀기에는 2학년 친구가 이 문제를 스스로 풀기에는 제 생각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을 먼저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비슷한 유형의 문제는 아이가 그 원리를 적용해서 스스로 풀어보게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전 작업이 필요해요. 사전 작업이라는 거는요, 어떠한 기호로 만들어준 다음에 식을 세워준다는 건데요. 이런 달력을 이용해서 월, 화, 수, 요일이요. 그러니까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어떠한 규칙이 있는지 얘기를 해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화요일은 월요일보다 1큰 수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은요, 월요일보다 2큰 수예요. 왜냐하면 화요일은 월요일을 기준으로 1일이 지나는 거고, 수요일은 월요일을 기준으로 2일이 지나는 거잖아요. 다른 날짜도 한번 확인해 보면 동일해요. 월요일을 기준으로 화요일은 1큰수, 수요일은 2큰수. 이거를 먼저 짚어보고 난 뒤에 문제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요. 항상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공통된 약속이 있잖아요. 바로 네모.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아이들이 네모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도대체 이 셋 중에 어떤 것을 네모로 두어야 하냐. 이거 매번 문제가 바뀔 때마다 아이들이 굉장히 헷갈려 해요. 그런데 문제 유형만 달라질 뿐이지 공통된 것은요, 항상 네모는 가장 작은 수를 기준으로 네모를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월화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는 어떤 걸까요? 바로 월요일이겠죠? 그러니까 월요일을 네모로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달력에서 확인했죠? 화요일은 월요일보다 1큰 수이다. 수요일은 월요일보다 2큰 수이다. 먼저 이 작업이 1단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아이들이 혼자 이렇게 기호를 매기고 시작하는 거는 무리가 있어요. 따라서 왜 이렇게 우리가 기호를 매기고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이거는 같이 설명을 해 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면이 이렇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이 월화수를 다 합쳤더니 18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식으로 정리해 볼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요, 아이들이요, 이걸 그대로 쓰면은 네모를요, 하나를 빠뜨린다거나 아니면 네모를 하나만 쓴다던가 굉장히 실수 많이 해서 저는 번거롭더라도 이거를 일일이 쓰게 하는데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을 합쳤더니 18이다. 그런데 월요일은 아까 네모였죠? 화요일은 네모 더하기 1이에요. 수요일은 네모 더하기 2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글씨를 먼저 쓰게 하는 이유는요. 아이들이 이것만 썼을 때 네모를 반드시 누락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얘네를 모두 더해준 게 18이다. 그러면 우리 네모끼리 모아볼까요? 네모는 그럼 3번. 그
그 다음에 숫자끼리 모아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겠죠? 역시 이게 18이 되고, 그러면 우리 숫자끼리는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1하고 2를 더하면 3. 이 모두 합친 게 18. 그러면 우리 네모만 남길까요? 아이들이 여기에서요. 그러니까 네모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멘붕에 빠지는데, 그럴 때는요. 이렇게 네모를 하나만 남겨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모가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봐. 네모 더하기 3은 18. 이거 어떻게 계산하니? 그러면 18에서 3을 빼면 되잖아요. 이렇게 바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굉장히 헷갈려 해요. 신기하죠? 네모가 한 개일 때와 세 개일 때 푸는 방식은 똑같은데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난이도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려주기만 해도요, 아이들이 바로 어떻게 계산해 줘야 되는지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면 18에서 3을 빼주면 이게 15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게요. 아이들이 네모가 15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네모가 3개 합쳐진 게 15니까요. 그렇다면은 네모 한 개는 5가 되겠죠?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열심히 계산했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안 해두면은요. 네모가 아까 뭐였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충 설명만 듣고 월요일이 네모고 화요일이 네모 더하기 1이고 이렇게만 해놓으면은요. 본인이 열심히 계산해 놓고도요. 이 5가 뜻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우리 아까 네모는 월요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한쪽에 정리를 해두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월요일은요. 5일이 되는 거고요. 화요일은 6일이 되고 수요일은 7일이 됩니다. 이렇게만 문제가 끝나면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이거는 문제를 풀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문제에서는요, 27일이 무슨 요일인지를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지금 나와 있는 날짜를 보면은 5, 6, 7, 27일과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요, 역시 하나씩 쓰지 말고 우리가 27일과 요일이 같은 날짜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5, 6, 7과 가까워질 때까지. 그러면 27에서 7을 빼면은 20일이 되겠죠? 20일에서 또 7을 빼면은 13일. 13일에서 7을 빼면은 6일. 오, 바로 나왔네요. 그러면 27일은 6일과 요일이 동일하고 아까 6일은 무슨 요일이라고 했죠? 화요일. 따라서 정답은 화요일. 아까 우리 앞에서 일정한 요일을 합친 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문제 자체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이랑은 조금 다른 점은요. 요일이요. 좀 더 늘어났어요. 아까 전에는 월, 화,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무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더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조금 더 까다로울 수는 있는데요. 원리 자체는 동일하다. 그러면 우리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기호로 매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식으로 정리하기로 했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네모를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네모는 어디로 해줘야 된다? 가장 작은 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장 작은 수에 해당하는 거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이 네모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은 월요일의 그 다음 날이니까 그러니까 숫자로만 보면은 월요일보다 1 큰 수, 그 다음에 수요일은 월요일보다 2 큰 수, 목요일은 월요일보다 3 큰 수, 금요일은 월요일보다 4 큰 수. 그러니까 항상
월요일에 그 숫자를 기준으로 몇 큰 수인지를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모두 더한 게 20이라는 겁니다.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더한 게 20이고요. 제가 이렇게 적는 이유는요. 아이들이요. 이거 네모 바로 식으로 쓰면은 반드시 누락하기 때문에요. 꼭 이렇게 정리하게끔 하는데요. 여기서 순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월요일은 네모, 화요일은 네모 더하기 1, 수요일은 네모 더하기 2, 목요일은 네모 더하기 3, 금요일은 네모 더하기 4. 이거를 다 더해서 바로 2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네모 개수 잘 세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모가 5개예요. 이 상태에서요. 숫자만 보면은 1, 2, 3, 4입니다. 근데 1, 2, 3, 4 합치는 거는요. 조금 암기해 두는 게 편해요. 1, 2, 3, 4 더하면은 바로 10이기 때문이에요. 더하면 이게 20. 이 상태에서도요. 아이들이 네모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다음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럴 땐 이렇게 손가락으로 네모 한 개만 남겨주시라고 했죠. 그러면 네모 더하기 10은 20.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 20에서 10을 빼주면 되잖아요. 똑같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20에서 10을 빼면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네모가 10이라는 게 절대 아니라고 했죠. 이 10은요. 네모가 5개가 모여서 10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네모 한 개는 2가 되겠죠? 자, 정리해줘야 돼요. 월요일이 2일, 그럼 화요일은 3일, 수요일은 4일, 목요일은 5일, 금요일은 6일.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역시 여기에서 정답이 나오면 참 행복할 텐데 그렇지 않고 문제에서는 5월의 마지막 날이 무슨 요일인지 물어봤네요. 5월의 마지막 날은요. 31일이잖아요. 31일과 여기 나와 있는 날짜들의 격차가 좀 크다 보니까요. 역시 31일과 요일이 같은 날짜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는 게 좋겠죠? 31일에서 7을 빼면은 24일. 역시 7을 빼면은 17일. 7을 빼면은 10일. 7을 빼면 3일. 그러면 결국에는 3일이 무슨 요일인지 찾으면 되겠죠? 3일은 화요일이네요. 따라서 정답은 화요일이 되겠죠? 제가 앞에서 31일은 3일과 요일이 동일하고 그 다음에 30일은 2일과 요일이 항상 동일하다고, 그러니까 이 방법을 기억해 두면 조금 더 용이하다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역시 이 문제에도 그게 적용이 되는 게요. 물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도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구해놓은 상황에서 아까 전에 5월의 마지막 날, 즉 31일, 31일은 3일과 같이 바로 이렇게 정답으로 끌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원리 자체를 기억해 두면은 이런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요. 이 단계가 한 단계 축약되니까 조금 더 편리성이 높아지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적용해도 되기는 하지만은요.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순차적으로 단계를 따라가는 게 더 맞는 친구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31일이 3일과 같다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친구들은 굳이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 상태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앞의 유형들과 조금 다른 것은요. 앞에서는 일정한 요일을 더한 것이 몇이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뭐 네모 더하기 1, 네모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기호로 바꾼 다음에 식을 세우는 게 가능했는데요. 이번에는요. 어떤 요일부터 어떤 요일까지 더했는지 나와 있지 않고요. 첫째 주의 날짜를 모두 더하였더니 20일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이것만 보고는 이게 또 다른 유형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 첫째 주라면은요, 반드시 며칠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1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대신에 그 1일이요, 월요일에 시작할 수도 있고, 화요일에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이 달의 1일은 목요일에 시작하기 때문에요. 첫째 주는요. 1, 2, 3밖에 없어요. 그럼 만약에 이 상황에서 첫째 주를 다 합치면 6밖에 안 되겠죠. 그 다음 달을 가볼까요? 자, 그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요. 1일이요. 일요일부터 시작해서요. 첫째 주가요. 7일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1부터 7까지 더하면은 21이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아이들하고 달력을 한번 넘겨보면서 1일이 다른 요일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1일부터 며칠까지를 더해야지만 21이 되는지 그거를 한번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돼요. 어쨌든 근데 우리 첫째 주는 1일부터 시작하니까요. 21이 될 때까지 합해주는 거예요. 일단은요. 1, 2, 3, 4는 우리 외워둬야 된다고 했죠. 1, 2, 3, 4 더한 거는 10입니다. 이 상태에서 5를 더하면 15. 아직까지 21이 안 됐죠? 그럼 6을 더하면 21일이 됐네요. 그럼 우리 첫째 주가요. 1일부터 6일까지라는 것은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 단계예요. 과연 이 1일이 무슨 요일이냐? 이거를 찾는 게 어려운데 여기에서 문제에서 친절하게 힌트를 줬어요. 단 한 주의 마지막 날은 토요일입니다. 그 말은요, 6일이요, 토요일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요일을 써볼까요? 5일은 금요일, 4일은 목요일, 3일은 수요일, 2일은 화요일, 1일은 월요일. 일단 우리가 이제 각 날짜별로 요일까지 찾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문제에서는 무엇을 물어봤냐? 9월의 마지막 날이 무슨 요일인지 물어봤다. 그럼 9월의 마지막 날은요, 30일이잖아요. 그런데 30일과 여기 나와 있는 날짜들은 조금 격차가 크기 때문에 30일과 요일이 같은 날짜를 7씩 거슬러 올라간다. 7을 빼주면 23일, 또 7을 빼주면 16일, 7을 빼주면 9일, 7을 빼주면 2일. 결국 2일이 무슨 요일인지를 찾으면 되겠네요. 아까 2일은 화요일이었죠? 따라서 정답은 화요일. 우리 아까 전에 31일과 3일은 요일이 동일하고 30일과 2일은 요일이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역시 이 문제에서도요. 이렇게까지만 찾아놓은 상태에서 9월의 마지막 날이 30일, 30일과 2일은 요일이 같다. 이렇게 바로 정답으로 점프할 수 있는데요. 역시 이 원리가 어렵다면은 그냥 이렇게 한 단계를 더 거쳐서 정답을 찾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